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학생들을 많이 보는데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이랑 대부분 같이 오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특히 우리 아이가 머리는 참 좋은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선생님, 우리의 자존감 좀 높여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자존감 높이는 약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겠다고 해요. 그런 약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란 말 참 좋아하십니다. 참 자존감이 낮아서 아이가 자존감만 높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애는 자존감만 너무 높아서 또 문제야. 근거 없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은 결과일까요? 원인일까요? 그러니까 자존감만 높으면 애가 잘 될까? 그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자존감은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괜찮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맞물려 들어가서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존감 되게 상위 개념이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보면 잘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튼튼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제 마음의 코어 머슬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새 자존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자존감만 나오면 딱 한 글자 차이인데 찌그러져 있는 단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말인데 어느 순간 좀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단어는 자존심입니다. 이때 용례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존심 상해. 이번에 내가 자존심 살렸어. 이런 얘기 하죠. 이 자존심이란 단어는요, 비교와 함께 해요. 자존심이란 단어와 같이 있는 건 열등감과 같이 있고 우월감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기 확신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잘 다루고 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라는 그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존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 내가 어느 급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해 보이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런 자존심 상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자존심은 이런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 60점 받았어요. 그럼 80점 받은 애보다는 못했으니까 자존심 상한 거고요. 40점 받은 애보다는 잘했어요. 그럼 자존심이 내가 살았어. 그럼 내가 한 40에서 80 사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달에 65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난 여전히 80점 못한 애보다는 못했죠. 그래서 자존심의 세계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존심 상해요. 5점 잘했지만. 근데 또 여전히 40점보다는 잘했어. 근데 그 5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자, 이때 드디어 자존감이 등장하는 겁니다. 60점에서 65점 됐잖아. 이 자존감이라는 건 65점 된 그 결과예요. 근데 그거의 비교는 이전에 자존심 상해보면서 알게 된 나는 60점이구나 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걸 안 해본 사람이 없이 그런 내가 어느 급인지에 대한 걸 열어보지 못한 채 그냥 자존감만 찾고 있으면 허공에 붕 뜬 채 허우적거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가 필요해요. 자존심이 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랑 상담을 하는데 철수한테 너 누구랑 제일 친하니? 물어봐요. 준영이요 라고 얘기하면 공부는 어때? 둘이 친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애가 있습니다. 내가 준영이는 저보다 수학은 잘하고요. 국어는 잘 못해요. 그럼 너 수학 못하니까 화나니? 화나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 애하고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애가 자존감이 막 낮다고 엄마가 얘기해도 내가 좀 얘랑 어떻게 갈 길이 있어. 근데 준영이는 다 100점 받고 전 40점이죠. 우리 행복해요. 난 되게 좋아요. 친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아니 서로 점수는 안 물어봐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친구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까기가 싫은 거야 그게. 왜냐하면 작은 상처가 싫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도 싫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를 우리의 자존심 상할까 봐 걱정이에요 라는 말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살짝 자존심 한번 상해보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땐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선생님,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럼 말합니다. 그래? 세상에 한 명은 있는데?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씩 웃으면서 학생이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절 좋아해 주시나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너
너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아무도에 왜 너를 빼? 나 자신을 빼고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니까 더 네가 싫은 거야.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자기 혐오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이런 방을 생각해보세요. 되게 정말 옹색하고 가난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런 데서 열심히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방을 정말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있으면 거기 근처도 가기 싫을 텐데 거기 뭐 화초도 키우고 다음에 예쁜 장식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거기 한번 들러보고 싶겠죠. 이 동네에 이런 집도 있네 라고 말이죠. 지금 상황이 척박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가꾸고 내가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나를 좋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늘의 내가 조금 달라지는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그게 자존감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에서 65점 올라가면 여전히 80보다는 못하지만 열등감은 느끼지만 5점 올라간 내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작은 즐거움, 요새 소확행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고, 올라가는 자존감 토대 안에 내가 오늘이 괜찮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부러워하는 거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자극제예요 라고 얘기 드립니다. 막 강렬하게 안 하면 죽어 이런 건 아니지만 나를 분발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제가 돼요. 그래서 좀 뭔가 해보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좀 하고 해낸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칭찬하세요. 부모님들이 애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뭐 좀 살짝 뭐 움직인 거가 별게 아니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냐? 경고망동하냐?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냐? 김치국부터 마시냐? 이런 얘기 하는데 뭐라도 한 게 어디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0배 낫지. 너무 옆에서 먼저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나름 한 거를 깎아내리지 말자고요. 잘했어. 야, 괜찮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미리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걸 뭐하러 하니가 아니라, 이건 야, 겨우 요거 해놓고 이렇게 좋아하니? 가 아니라 한 것에 대한 작은 1점, 2점,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아이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게 결국 조금 앞서 나가는 게 은근 자존감을 만든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여전히 또 나에 대한 얘기인데, 부모님 생각하기에 내가 죽으면 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실 때가 많은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나와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신과 잘 지내는 걸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보다 훨씬 같이 오래 살 사람은 나 자신이죠. 내가 나와 잘 지내는,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행복의 최대의 적은 내 라이벌도 아니고 우리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저는 컴플렉스에 트라우마 이것도 아니고, 내 행복의 제일 큰 적은 나예요. 내가 나를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떨 때는 나와 함께 가는 나라는 생각이 나를 든든하게, 외로워가 아니라 고독을 즐길 수도 있는, 외로움과 고독은 되게 비슷한 혼자 있는 건데 고독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외로움은 되게 찌질해 보이잖아요. 고독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나를 좋아하면 그게 너무 자기에 빠져 있지 않는 한은 괜찮은 생각이다. 자, 다음 세 번째. 자존감을 좀 좋아하시는 데는 기대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해요. 금메달도 아닌데 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100점도 아닌데 뭘. 왜냐면 애들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은근 머릿속에는 되게 멋진 사람을 자기 생각해요. 제가 봤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전일이에요. 얘 중학생인데 그걸 영재고 가려고 그러네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도 뭐 열심히 사시고 괜찮아요. 근데 애가 우울증이 있다고 나한테 왔어요. 왜 그랬더니 전교 회장 되고 싶어요. 인기 있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야, 다 가지려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근데 의외로 애들이요, 머릿속에 그 나이 또래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향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전교 1등에 뭐 일진에 싸움도 잘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요리도 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멋지고 완벽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냥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평범해 보일진 몰라도 시시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평범하지만 시시하진 않아. 평범이라는 단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한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전 평범한데요. 아, 우리 집 평범해요. 아, 그래요? 철수네 집은 참 평범하군요. 철수 씨는 평범한 사람이네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좀 남이 나한테 평범하다 그러면 되게 싫어. 그게 인간이에요. 남한테는 내가 평범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평범하고 싶진 않아. 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지만 평범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을 일단 중심으로, 그렇지만 내 평범한 삶이 시시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자. 그 일본 말로 그런 말 있죠. 가오 잡는다. 애들이 하는 말. 좀 이렇게 아프지 않은 척, 센 척, 괜찮은 척인데 진짜 아프고 힘들 땐 도움을 청하는 게 내가 약하거나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잽싸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에게 얘기하고 부모님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힘든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 마시고, 신세 한탄이 아닌 한은 그냥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는 거. 그냥 내 부모님이 살면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게 제일 큰 도움이고, 부모님이 재밌게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자도 아니고 우리 집 의사도 아닌데 부모님 참 재밌게 지내세요 라는 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할 수도 있는 거네 라고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돕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내 마음의 신호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돼요. 왜냐면 내가 약하다고 느끼게 되고 남에게 난 도움을 청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그럼 안 보고 싶어져요. 그럼 그 안에 내가 낮은 채로 계속 지내게 돼요. 어떨 때는 잽싸게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하나의 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부모님 본인들이 지내실 때 나 좀 우울해, 사는 게 힘들어 라고 생각할 때 나를 지키는 방어막들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생각들이 아직 잘 여물지가 않아서 조금만 힘들거나 한두 가지 잘못된 일이 벌어지거나 혼이 나면 바로 제 인생 끝났어요. 난 루저예요. 엄마 아빠 저한테 밥 주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럴 때 그래 맞아라는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혼을 내지도 말고 그럼 말을 또 안 하려고 그래. 한탄하기보단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해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애는 계속 나쁜 것만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너 있잖아 라는 걸 통해 맞아 하면서 다시 밸런싱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훅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 본인이 좀 불완전하고요, 좀 느슨하고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모는 완벽하고 빈틈없는 모습만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갑자기 하루에서 확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쌓여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존심 상하듯이 발판이 있어요.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발판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근데 기분 되게 나빠요, 그때는. 내가 요거밖에 안 돼? 내가 반에 35등이야, 내가? 뭐 이런 거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는데, 어떤 애들은 이 차곡차곡에 벽돌 한 장씩 탁탁 쌓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 쌓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이 한 장이라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지. 당장 좋아지길 바라면 벽돌같이 탁탁탁 해가지고 집을 짓길 바라겠지만, 결국 좋아지는 과정에는 종이 촥 쌓았는데 어느 순간 바람 불어서 확 날아가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 물에 착 젖어가지고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 종이가. 걔들이 남아있다가 날 도와줘요.
아무것도 아는 것보다 100배 나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아이를,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존감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자존감을 높이는 뾰족한 방법은 역시 없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루하루의 작은 성취와 만족, 세칭 소확행 뭐 이런 겁니다. 그 발판 안에 딛고 쌓아나가는 결과물이 자존감입니다. 이때 되게 약하고 내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10대에게는 부모님들이 나를 딛고 가라, 아니면 쓰러지면 우리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지지와 도움이 되게 소중해요. 그리고 지름길은 없지만, 그리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천천히 꾸벅꾸벅 꾸준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의 키워드는 꾸준이란 단어가, 머리가 되게 조금 브라이트한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꽤 괜찮은 결과물을 만나게 되고 그게 자존감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서 지내보시면 또한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랜선 위클래스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화상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기 학생들이 더 전문적인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팀인 위닥터가 상담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지원합니다.